초등학교 시절 엄청난 장난기로 친구들에게 악마동석이라고 불렸던 마동석. 사실 그의 본명은 이동석으로 지금의 마동석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개구장이 같은 성격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불우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집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 미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뜨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는 19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였지만 어려운 집안 상황 탓에 그는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어린 나이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트럭 운전, 막노동, 식당 설거지, 요리 보조, 바텐더 등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 일하며 생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민을 간 지역은 몬테나로, 미국에서 레드넥, 즉 깡시골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주유소 알바를 하다가 강도를 3번이나 만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죠. 그런 탓에 그는 어렸을 적부터 꿈꾸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쁜 놈들을 잡아넣는 구원의 상징, 경찰이었죠. 한때는 집에 칼이 든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멋지게 제압하는 경찰을 보고 형사의 꿈을 꿔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 힘든 집안 상황에 그는 자연스레 꿈을 포기하게 되죠. 대신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19살 무렵 미국에 이민 왔던 마동석은 동양인 특유의 마른 체격으로 인종차별당하기 일쑤였는데요. 이 당시 마동석의 몸무게는 60kg이로 체격이 큰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저 놀리기 좋은 먹잇감이었죠. 결국 마동석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무려 120kg까지 몸을 키우며 친구들에게 눈 작은 흑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직업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퍼스널 트레이너, 즉 PT쌤이었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기도 하고 이후엔 콜럼버스 주립대 체육학과에 진학하며 체육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후 UFC 초대 챔피언인 마크 콜먼과 케빈 랜들맨의 개인 트레이너로까지 일하며 체육업계에서 나름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탑 배우인 공유, 정우성, 황정민, 조인성, 한예슬 등의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기도 했죠. 아무튼 번듯한 직업을 가지며 이제는 더 이상 집안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된 마동석. 이제는 자신의 꿈을 찾고 싶었는데요. 바로 배우였죠. 곧장 LA 할리우드로 넘어가 오디션도 보고 영화 관계자들도 만나며 영화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던 그때 그를 눈여겨보던 한국의 한 감독이 그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 작품은 바로 2002년 개봉한 천군. 여기서 마동석은 조선인민군 황상욱 하사라는 작은 역할을 맡았지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마동석에게 그 몸으로는 한국에서 연기하기 힘들어. 배우가 말이야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지. 너 그래가지고 무슨 역할 맡겠어? 라며 이야기했고 마동석은 곧바로 120kg에서 90kg까지 감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끝에도 딱히 빛이 보이진 않았고 그렇게 배우의 생활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그 순간 마동석의 이름을 알리게 된 운명 같은 영화 비스티 보이즈가 찾아오게 되죠. 영화 비스티 보이즈는 하정우와 윤계상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로 비정하기 그지없는 호스트바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었는데요. 여기서 마동석은 강남 호스트바 사장과 사채업자 역할을 맡으며 이제서야 비로소 그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그는 돈을 갚지 않는 주인공의 손가락뼈를 주인공의 애인이 보는 앞에서 몽키 스패너로 부셔버렸는데 너무 잔인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다 보니 진짜 조폭을 섭외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마동석은 머지않아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에 출연하며 단순한 조연으로 치부하기엔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신스틸러로 자리매김하였고 2012년 이 영화를 맡으며 비로소 스타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웃사람이었죠. 여기서 마동석은 깡패 사채업자 역할로 출연하였는데 흉악한 살인범을 아주 가볍게 제압하는 장면에 오죽하면 살인범이 불쌍해 보이기는 처음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뭐 개새끼 아가리 빰딱을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 대고. 좀 씻고 다녀라 이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씨발을 일로 와봐. 어? 대답 안 해? 확 씨발. 어쩌려고? 어? 그러니까 개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차 빼. 그렇게 한창 주가를 올리던 마동석은 신세계, 감기, 군도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2015년 베테랑에 출연하며 그의 이름 석자를 전국에 알리게 되는데요. 그는 여기서 아주 잠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잠깐 등장했는데요.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짧은 대사 한마디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죠.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심지어 이 대사는 마동석이 즉석에서 떠올렸던 애드리브라고 하는데요. 마동석은 촬영 현장을 둘러보던 중 류승환 감독에게 아트박스에 상호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혹시 안 되면 CJ 계열사인 올리브영 이름을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트박스 측에서는 마동석에게 감사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마동석은 원래 베테랑에서 형사 역할을 맡으려 했으나 스케줄상 촬영 일정이 맞지 않아 카메오로 출연한 것이라고 하죠. 비록 아주 짧은 순간 나왔지만 대중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이 영화로
결과로 마동석은 국내외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죠. 바로 부산행이었습니다. 부산행에서 마동석은 윤상화 역을 맡아 그야말로 상남자의 정석을 보여주는 마초스러움과 야구방망이를 몇 대나 맞아도 꿈쩍 않던 좀비를 핵펀치로 제압하는 명장면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놀라게 하였죠. 하지만 벨소리를 바꿀 줄 몰라 오필슨 코리아를 벨소리로 쓴다거나 아내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반전 매력으로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인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하였는데 이는 마동석이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되는 초석을 열어주기도 하였죠. 사실 마동석은 1989년 집안 사정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며 그곳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마동석이 본명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본명은 돈리 혹은 이동석이죠. 초등학교 때 말썽을 많이 피워 친구들에게 악마동석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이유에서 배우 이름으로는 이동석이 아닌 마동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행으로 큰 성공을 맛본 마동석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목표를 이뤄보기로 하는데요. 바로 형사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형사가 될 수는 없으니 영화에서 나쁜 놈들을 제대로 때려잡는 역할을 제대로 표현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도시였습니다. 실제 범죄도시는 마동석이 만든 영화기획팀 팀 고릴라가 참여한 영화인데요. 이곳엔 시나리오 작가, 웹툰 작가, 감독 등 30명의 크리에이터가 속해 있는데 범죄도시, 챔피언, 원더풀 고스트, 성난 황소 등이 팀 고릴라가 기획에 참여한 영화이죠. 실제 마동석은 무려 4년 동안 범죄도시 기획에 참여했으며 친분이 있는 형사에게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범죄도시의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하죠. 여기서 마동석은 그야말로 마초스러운 매력의 형사를 제대로 연기해내며 범죄자를 제대로 잡아내는 통쾌함에 모두를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범인이 걱정되기도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현직 형사 150명을 시사회에 초대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경찰의 날을 맞아 명예경찰에 위촉되기도 하며 자신의 꿈이었던 경찰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강력해 보이는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한 드라마를 촬영 중 6m 철계단에서 추락해 척추 2개, 어깨,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현재는 양쪽 무릎 연골 또한 없는 상태로 일주일에 관절 주사 5대씩을 맞으며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엄청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였죠. 여기서 살을 빼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어 오히려 몸이 아파지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체격 100kg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무릎 탓에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장면에서는 대역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동석은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들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헐리우드까지 감격시켰고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이터널스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그의 특이한 캐릭터를 인정받아 빌런들을 때려잡을 때 싸대기로 잡는 등 그의 매력을 전 세계에 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엄청난 성장세를 멈출 줄 몰랐는데요. 이듬해엔 흥행 보증수표가 되어버린 범죄도시2에 참여하며 또다시 1000만 관객을 한참 넘어서는 1200만 관객을 보여주었고 2023년 현재는 그의 다음 속편 범죄도시3를 앞두고 있죠. 이번 범죄도시3에서는 윤계상, 손석구에 이어 이준혁이 메인 빌런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있는 빌런을 보여줄지 또 그 빌런을 어떻게 때려잡을지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이외에도 마동석은 자신의 행복을 잘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2016년 마동석은 문득 매체에 자신이 예정화와 3개월째 열애 중인 사실을 알렸는데요. 대한민국 몸짱 마동석과 대한민국 절세미녀 예정화의 만남은 당연히 큰 화제가 되었고 잘 어울린다며 많은 응원을 받았죠. 그리고 2021년 영화 악인전으로 칸 국제영화제에도 참석했는데 이때 마동석은 장가는 언제 가나요? 라는 질문에 내년에 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2022년 10월 예정화와 결혼식에 골인하며 현실판 미녀와 야수라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죠. 워낙 연애 이야기를 잘 밝히지 않는 커플이라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영화 부산행에서 아내에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 바보 모습을 보여준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렸을 적 불우한 가정 상황으로 미국이라는 타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동석. 설상가상 동양인의 마른 체격으로 인종차별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운동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한국인이 절대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헐리우드의 마블 스튜디오에서 한 배역을 당당히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해외뿐 아니라 당연히 한국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가며 이제는 범죄도시3를 앞두고 있는데요. 범죄도시 시리즈는 평소 경찰을 꿈꿔왔던 마동석이 직접 기획에 참여해 만들어낸 시리즈로 그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과연 범죄도시3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